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윤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과제 중에 특허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한 가지는 두경부암에 대한 특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방암에 대한 특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아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허는 두경부암 예후 예측용 바이오마커 마이크로RNA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특허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경부암은 우리 신체 내에서 이제 비강에서 후두까지에 걸친 아주 상당히 넓은 부위에 해당이 되고요. 후두암이나 인두암, 그리고 구강암, 그리고 침샘암 등 아주 다양한 암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경부암의 알려진 원인으로는 우리가 가장 흡연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최근에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두경부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6위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약 2에서 3%의 환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면에서는 사망률이 약 10대에 해당하는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이제 두경부암을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병기 내에서 특히 국소 진행성 병기 이상에서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환자분에게서는 단순한 수술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환자가 겪는 부작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 전에 이러한 국소 진행성 이상의 환자에서 예후가 어떨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아주 적절하게 부작용도 적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두경부암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마이크로RNA는 17개에서 25개의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싱글 스트랜디드 RNA로 알려져 있고, 바이올로직하게 RNA가 프로틴으로 트랜슬레이션 과정 중에 타겟 RNA의 3' UTR에 바인딩해서 그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경부암에서의 그동안 연구는 아주 스몰 샘플 사이즈나 아니면 세포주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마다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 있고, 또 많은 연구는 종양과 정상 조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에서 예후 예측에 관련된 마이크로RNA 데이터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환자의 헤드앤넥 캔서 환자에서 마이크로RNA 클러스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과제에서는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의 약 87명의 환자 데이터와 TCGA 데이터의 28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생물정보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플랫폼이 다르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본 연구에서는 UNC 데이터와 TCGA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릴라이어블한 마이크로RNA 셋을 우선 셀렉트 할지를 이제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ICC라는 방법을 통해서 41개의 마이크로RNA 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RNA에 어떤 클러스터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가 각각 발현이 높고 또 각각 발현이 낮은 것을 TCGA 데이터와 UNC 데이터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1에 해당됐던 거는 12개의 유전자고요. 클러스터 2는 29개의 마이크로RNA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의 기능이 어떤지를
보고자 여러 가지 추가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타겟 mRNA의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션 되는 진 셋을 분석함으로 해서 12개의 유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로RNA와 29개 마이크로RNA가 각각 타겟팅하는 유전자 셋이 다음과 같이 에피텔리알 서브타입과 스트로말 서브타입에 포커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클러스터 1 마이크로RNA가 타겟하는 유전자들은 이 에피텔리알 디퍼런시에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클러스 2에 있는 29개 마이크로RNA들은 튜머의 스트로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회색 부분은 에피텔리알 서브타입, 그리고 오렌지 부분은 스트로말 서브타입, 이 두 가지 서브타입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브타입에서 그러면 임상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추가적인 분석을 했고, 보시면 두경부암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색연해 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몰레큘러 서브타입이 존재하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스트로말 마이크로RNA 서브타입에서는 mRNA 베이스의 메센키멀 타입이 인리추가 되고, 에피텔리알 서브타입에서는 그 외의 서브타입이 인리추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로는 구강암인 경우에는 스트로말 서브타입이 많고, 그 외 종양에서는 에피텔리알 서브타입이 많고요. 그리고 아주 고무적인 거는 생존 분석을 했는데 마이크로RNA 서브타입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의 발현에 따라서 특히 클러스터 2가 발현이 있을 때는 환자의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고, 다별량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는 병기가 어떠냐, 아니면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감염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예후 인자인데, 이 두 가지의 이미 알려져 있는 예후 인자보다 더 강력한 예후 예측 인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두 가지의 서브타입이 두경부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폐암의 편평상피세포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그리고 방광암에서도 조차 이런 페노타입이 모든 스퀘머스 셀 C에서는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이 두 가지의 마이크로RNA 서브타입은 너블하고 또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클러스터링 데이터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과제에서는 헤드앤넥 캔서의 서브타입이 두 가지가 존재했고, 그 두 가지 서브타입이 환자의 예후를 보다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지금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의 세컨 리비전 상태에 있어서 곧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에서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방암에 관련된 특허 내용입니다. 유방암의 정확한 호르몬 수용체 상태 판별을 위한 특징 유전자라는 특허 내용이고요. 이 특허 내용은 단국대 윤석헌 교수님 팀과 공동 연구해서 보관 자료입니다. 유방암 데이터를 보시면 유방암은 임상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헤테로지니티를 이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 내에서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이 어떤지, 아니면 헐투 발현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이 환자를 호르몬 치료를 할지 항암 치료를 할지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면역화학 염색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스트 캔서의 인트린식 서브타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인트린식 서브타입은 유방암의 몰레큘러 유전자 발현을 기반으로 해서 서브타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백본이 되고 있는 PAM50 진 시그니처라고 50개의 유전자를 갖고 우리가 서브타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예후를 파인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인트린식 서브타입은 보통 한 4가지로 이렇게 베이설 라이크 서브타입,
헐트, 루미날 BA 이렇게 나누고요. 각각의 매칭되는 클리니컬 서브타입은 아까 호르몬 리셉터가 있느냐 아니면 헐트 리셉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KI67의 발현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이 하게 되는데, 실제 분석 결과 20에서 50%에 가까운 환자들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디스코던스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면역화학 염색 패턴보다 좀 더 정확한 호르몬 수용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유전자 셋이 있느냐를 분석하였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유방암의 클리니컬 서브타입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이제 TCGA 데이터셋과 메타브릭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연구 데이터들은 특징적으로 치료에 대한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나 그리고 면역화학적 염색에서의 이러한 호르몬 리셉터나 헐트 단백의 발현 여부가 같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갖고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라스토 리그레션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밸리데이션은 환자의 서바이벌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갖고 밸리데이션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프리딕터 될 수 있는 유전자를 7개의 유전자, 그리고 6개의 유전자, 그리고 각각 4개의 유전자가 ER 파지티브, PR 파지티브, 또 헐트 파지티브로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면역 염색에서 나왔던 거하고 우리가 진셋으로 프리딕션 했을 때는 약간 미스매치 레이트가 TCGA 데이터에서는 한 6%, 그리고 PR이나 헐트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약 11% 정도 미스매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맵으로 해서 이러한 유전자 셋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팜50 클래스로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베이지알 서브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헐트 서브타입이고, 이 보라색 부분은 루미날 B, 파란색은 루미날 A, 그리고 이 빨간색은 노멀 라이크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 이 5개의 서브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염색에 따라서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제 잘 맞추긴 하지만 일부 샘플에서는 다른 서브타입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맵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우리가 발견해낸 프리딕터 쥔을 갖고 분석했을 때는 아주 클리어하게 이 IHC 기반보다는 프리딕터 쥔 기반으로 했을 때 클리어하게 서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환자의 서바이벌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TCGA 데이터와 메타브릭 데이터셋에서 면역화학 염색 기반,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이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 대한 기반을 프리딕션 했을 때 대부분 이러한 통계학적 유의성이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서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러한 두 군간의 차이를 좀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확인한 진 익스프레션 베이스드 호르몬 리셉터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파일은 좀 더 면역 염색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더 정확하고, 또 환자의 그러니까 클리니컬 트리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와도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는 올해 캔서스 페이퍼에 보고가 되었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이 페이퍼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의료 정보 기반 딥러닝을 통해서 이 폐암 환자의 예후 예측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연구 목표는 우리가 조직 정보, 환자의 클리니컬 정보, 이미징 정보, 유전자 정보, 이러한 다중의료 정보를 딥러닝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이를 환자의 정확하게 예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과제이고요.
현재 이렇게 5가지의 모델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페이퍼도 나왔고 또 일부는 페이퍼 워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 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 과제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번째 진행하고 있는 개인 연구 과제는 연구재단 과제이고요. 폐암에서 싱글셀 트랜스크립톰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이용한 캔서 어서시에이트 5 블라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서 약제 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과제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추후에 저희 과제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또 공동으로 과제 또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제 과제는 두경부암 과제, 유방암 과제, 그리고 폐암 과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